안녕하세요. 뇌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디세이아 제19권 오디세우스가 페넬로페와 대담하다 세족, 제20권 보훈자들을 죽이기 전에 있었던 일들, 제21권 활 내용을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는 본격적으로 구원자들에게 복수할 일에 착수합니다. 먼저 홀 안에 있는 무기를 치웁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텔레마코스에게 다음 날의 거사를 위해 잠을 자두라고 합니다. 자신은 페넬로페를 만나 그녀를 위로합니다. 페넬로페를 만나기 이전에도 오디세우스를 모욕한 적이 있는 하녀 멜란토가 다시 한번 오디세우스를 모욕합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간성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상한 여인이네 그려. 어째서 너는 화를 내며 내게 이토록 덤벼드는가? 내 행색이 불결하고 입은 옷이 더러워서? 아니면 내가 궁핍에 쫓겨 이 나라에서 동냥질을 하니까? 하지만 거지들과 불황자들이란 다 그런 법이지. 나도 한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 자신의 집을 갖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았을 뿐더러 어떤 사람이 어떤 용건으로 왔든 불황자에게도 종종 베풀며 살았지. 나는 허다한 하인들뿐 아니라 사람들을 잘 사게 해주고 부자라는 말을 듣게 해주는 다른 것들도 많이 소유했었지. 그러나 크로노스의 아드님 제우스께서 그 모든 것을 앗아가셨지. 그것은 확실히 그분의 뜻이었어. 그러니 지금 여인이여, 하녀들 사이에서 가장 뛰어난 너의 그 반지르르한 자색을 언젠가 완전히 잃지하도록 조심해.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오디세우스와 마주 앉은 페넬로페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합니다. 오디세우스를 그리워하지만 더 이상 구원자들의 결혼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에 대해 말합니다.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를 기다리는 중에 4년 동안은 라에리테스의 수의를 짜겠다고 구원자들에게 핑계를 대고 시간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수의를 짜고 밤에는 그것을 풀면서 구원자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페넬로페의 배짜기는 인간의 반성적 사유에 대한 비유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배를 짜는 낮 시간은 우리에게 삶이 엮이는 시간이라면 밤에 다시 푸는 일은 낮에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작업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열한 방식으로 구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페넬로페의 인간적인 호소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인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누구라도 차마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인간성을 설명하기 위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를 위로하기 위해 마주 앉았습니다.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은 크노소스라는 도시의 왕족으로 오디세우스와 만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꾸며 말합니다. 그는 이전에도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할 때 이야기를 꾸며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매번 달라지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상대는 모두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고대 그리스 문화에 능통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코드로 구성됩니다. 이를 잘 아는 오디세우스이기에 새로운 인물로 이야기를 꾸밀 때 상대방이 잘 믿게 되었습니다. 페넬로페도 오디세우스를 만났다고 하는 나그네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나그네가 실제 오디세우스인지 페넬로페는 아직 모릅니다. 이 모습을 보는 오디세우스 역시 가슴이 아프지만 구원자들에 대한 복수라는 큰 일을 위해 그 마음을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그는 꼭 돌아올 것이라고 페넬로페에게 말해줍니다. 이렇듯 그분은 분명 무사하며 곧 돌아올 것이요. 그분은 아주 가까이 와 있으며 더는 오랫동안 가족들과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요. 아무튼 나는 그대에게 맹세하겠소. 지금 먼저 신들 중에서도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하신 제우스와 내가 찾아온 나무랄 데 없는 오디세우스의 화로가 내 증인이 되어주소서. 이 모든 일이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인즉 올해 안으로 오디세우스는 이곳에 돌아올 것이요. 이 말을 덕담으로 들은 페넬로페는 유모 에우리클레이아에게 부탁해 나그네 모습의 오디세우스의 잠자리를 마련해주라고 합니다.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는 오디세우스를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오디세우스를 알아봅니다. 바로 그의 무릎 위의 상처를 통해서였습니다. 노파는 그의 다리를 잡고 두 손으로 씻어내리다가 바로 이 흉터를 감촉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다. 노파가 갑자기 그의 발을 놓아버리자 그의 장단지가 대야에 떨어지며 청동 그릇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한쪽으로 기울어 물이 바닥에 엎질러졌다. 그때 기쁨과 고통이 동시에 에우리클레이아의 마음을 엄습했고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으며 낭낭하던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오디세우스의 턱을 잡으며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바로 내 아들 오디세우스로군요. 다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주인인 그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디세우스는 유모 에우리클레이아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면서 아무에게도 자신의 귀환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한편 페넬로페는 다시 오디세우스에게 다가와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합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오디세우스는 그 꿈은 구원자들의 파멸을 알리는 것이라고 해석해줍니다. 페넬로페는 꿈 해석을 믿지는 않지만 희망은 품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자들이 더 이상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의 재산을 탕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구원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 한 가지 계획을 말해줍니다. 이제 나는 시합을 위해 저 도끼들을 갖다 놓을 작정이에요. 모두 12개나 되는 저 도끼들을 그이는 자기 궁전에 마치 배 만들 때 쓰는 버팀목처럼 일렬로 세워놓고는 멀찍이 물러서서 화살로 그것들을 모두 꿰뚫곤 하셨다오. 이제 나는 구원자들에게 시합을 치르
치르게 할 작정이요. 누구건 가장 쉽게 손바닥으로 활에 시위를 얹어 화살로 12개의 도끼를 모두 꿰뚫으면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갈 것이고 내가 시집온 더없이 아름답고 온갖 살림으로 가득 찬 이 집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이 집을 떠나갈 것이요. 페넬로페로서는 큰 결심을 한 셈입니다. 페넬로페와 헤어진 오디세우스는 잠들지 못합니다. 다음날 있을 일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기도 하고 구운자들과 어울리는 집안의 하녀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녀들의 웃음소리에 격분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끝내 참기로 합니다. 잠 못 드는 오디세우스에게 아테네 신이 나타납니다. 큰일을 앞두고 걱정이 앞서서 잠들지 못하는 오디세우스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일을 앞두고 있을수록 잘 자고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날 일이 사라지지 않겠지만 잘 먹고 잘 잤을 때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큰일을 맞닥뜨리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잡니다. 이때 잘 먹고 잘 잘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최선을 다해 대응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아테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대 의심 많은 자여, 필멸하는 인간인데다 나만큼 많은 계획을 알지 못하는, 나보다 열등한 전우를 믿는 자도 더러 있거늘 나로 말하면 여신으로 온갖 노고에서 변함없이 그대를 지켜주지 않았는가. 내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겠다. 필멸의 인간들 무리가 50개나 우리 둘을 애워싸고 전투에서 죽이기를 열망한다 해도 그대는 그들에게서 솥대와 힘센 작은 가축들을 몰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잠이 그대를 사로잡게 되기를 밤새도록 자지 않고 지킨다는 것은 고역이다. 그대는 곧 불행을 딛고 일어설 것이다. 오디세우스는 결전의 날을 맞이합니다. 한 번 더 신에게 용기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그에게 곡식을 받는 여인은 오디세우스가 듣기에 전조가 되는 말을 합니다. 신들과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제우스시여, 별이 총총한 하늘에서 그대가 크게 천둥을 치셨으나 어느 곳에도 구름은 보이지 않으니 필시 그대가 누군가에게 전조를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부디 불쌍한 저의 기도도 이뤄주소서. 제발 구원자들이 오디세우스의 홀에서 진수성찬을 드는 것도 오늘이 끝이자 마지막이 되기를. 그들은 이토록 가루를 빻게 하여 고통스러운 피로로 내 무릎을 풀어버렸어요. 제발 이번이 그들의 마지막 식사가 되기를. 수년간 100여 명의 식사를 차리기 위해 곡식을 빻는 일을 해왔던 여인의 하소연은 오디세우스에게 반가운 말이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또 한 명의 조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소치기 필로이티오스입니다. 그는 돼지치기와 같이 초라한 모습을 한 오디세우스를 보고 어딘가에서 떠돌아다닐 주인을 떠올리고 그리워하는 말을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소치기를 기억해둡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자들은 존재감을 드러내는 텔레마코스를 죽일 궁리를 합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잔치 준비로 여념이 없습니다. 구원자들은 잔치 분위기를 먼저 즐기기로 합니다. 구원자들은 곧 모두 죽습니다. 죽기 전까지 그들은 오디세우스를 모욕합니다. 그들의 비인간성이 강조되어서 오디세우스의 행동이 더 타당해 보이게 됩니다. 구원자들 중에 온갖 불법을 꾀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크테시포스이고 그가 사는 집은 사메에 있었다. 그 자는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믿고 오랫동안 떠나고 없는 오디세우스의 아내에게 구원했다. 그때 그 자가 오만불순한 구원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말을 들으시오 당당한 구원자들이여, 내가 할 말이 있소이다. 저 나그네는 아까부터 제 몫을, 우리와 똑같은 몫을 받고 있소이다. 당연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오든 텔레마코스의 손님들을 모욕한다는 것은 아름답지도 옳지도 못한 짓이니까요. 자, 그러니 나도 그에게 접대 선물을 주겠소. 그러면 그도 그것을 목욕시중 두는 하녀나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의 다른 하인에게 명예의 선물로 줄 수 있을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억센 손으로 광주리에서 소다리 하나를 집어들어 오디세우스에게 내던졌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머리를 한쪽으로 살짝 돌려 피하며 마음속으로 화가 나서 차가운 웃음을 지었고 소다리는 잘 지은 벽에 맞았다. 그리고 텔레마코스의 탄원자이자 예언자인 테오클리메노스는 구원자들은 곧 죽는다는 예언을 남기고 궁전을 떠납니다. 구원자들은 이 마지막 경고를 웃어넘깁니다. 페넬로페는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의식을 치릅니다. 자신이 제안한 시합을 위해 오디세우스의 활과 화살을 꺼내오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구원자들 앞에서 시합을 시작하라고 알립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당당한 구원자들이여, 그대들은 주인이 떠나고 없는 긴 세월 동안 줄곧 이곳에서 먹고 마시며 이 집을 괴롭혀왔소. 그대들은 나와 결혼하여 나를 아내로 삼고 싶다는 것 말고는 다른 핑계는 댈 수 없었소. 자, 구원자들이여, 여기 그대들 앞에 상품이 나타났소. 내가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의 큰 활을 내놓을 것이니 누구건 가장 쉽게 손바닥으로 활에 시위를 얹어 화살로 12개의 도끼를 모두 꿰뚫는다면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갈 것이고 내가 시집온 더없이 아름답고 온갖 살림으로 가득 찬 이 집을 꿈에도 잊지 못할 이 집을 떠날 것이오. 가장 먼저 활과 화살을 만져본 사람은 텔레마코스입니다. 아버지 오디세우스의 계승자인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힘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본 셈입니다. 구원자들은 엄청난 힘으로 제어해야 가능한 오디세우스의 활과 화살을 다루는 일을 두고 다툽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오디세우스는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다고 믿은 돼지치기와 소치기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구원자들을 죽이는 일을 돕게 합니다. 오디세우스를 알아보고 울음을 터뜨린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줍니다. 울음과 비탄을 멈추어라. 누가 홀에서 나오다가 우리를 보고 안에 일러 바치지 않도록 자네들은 차라리
차례대로 들어가고 함께 들어가지 마라.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 자네들은 그 뒤에 들어오너라.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사이에 징표로 삼자꾸나. 말하자면 당당한 구원자들은 모두 활과 화살통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고귀한 에우마이오스여, 자네가 활을 들고 호란을 돌다가 그것을 내 손에 놓아라. 그러고 나서 자네는 여인들에게 튼튼하게 짜맞춘 방문들을 담그라고 이르되, 혹시 이쪽에서 신음소리나 남자들의 함성이 들리더라도 누구도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곳에서 하던 일을 잠자코 계속하라고 일러라. 고귀한 필로이티오스여, 자네는 앞마당의 바깥 때문에 빗장을 지르고 재빨리 그것을 줄로 묶어라. 이것이 내가 자네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다시 홀 안으로 들어간 오디세우스는 본격적인 일에 착수합니다. 거짓거래 모습으로 자기도 한번 활과 화살을 다뤄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들은 극구 반대하지만 텔레마코스는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며 돼지치기에게 말해서 아직 초라한 모습의 오디세우스에게 활과 화살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아주 자연스럽게 활을 다뤄서 페넬로페가 제안한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을 하고 21권이 마무리됩니다. 텔레마코스야, 홀에 앉아있는 내 손님이 너에게 치욕을 안겨주진 않았구나. 나는 표적을 놓치지 않았고 활의 시위를 얻느라고 지치지도 않았으니까. 나는 아직도 기운이 팔팔하니 구원자들이 나를 업신여기며 욕한 것과는 다르지 않은가. 그러나 지금은 아카이오이족을 위해 만찬을 준비할 시간이다. 아직도 밝을 동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춤과 포르밍크스로 다른 놀이를 즐기자꾸나. 그것들이야말로 잔치의 절정이니까.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말하고 눈썹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 사랑하는 아들 고귀한 텔레마코스가 날카로운 칼을 메고 손에 창을 움켜쥐고는 번쩍이는 청동으로 무장한 채 그의 곁에 있던 알라그자 옆에 버티고 섰다. 이제 이야기는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오랜 시간 모욕을 참고 견딘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가 어떻게 이 극적인 상황을 돌파해 나갈지 기대하며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